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어김없이 자리하셨습니다. 자,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목요일의 남자 반갑습니다. 잘생긴 남자입니다. 세상에서 우주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 따라갈 수 없는 그럼요. 사람, 엄보지도 못하는 얼굴이 사람. 안 나오는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제가. 아니에요. 진짜로 저는 얼굴을 알지만 상상도 못할 만큼 잘생기셨습니다. 아유, 제 얼굴을 어떻게 하실까. 전 신기할 아는데 따름입니다. 어떻게 넘볼 수가 없는 거죠. 샘나죠? 보고 있으면. 그 느낌 알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차이가 나면요 샘도 안 나요. 예. 그니까요. 그 제가 정도 미안할 따름이에요, 돌비님한테. 셔가지고 샘도 안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드러 패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예. 아마 생각하시는 게 어느 정도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오셨고 오늘은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동네꼬마예요. 오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제가 했던 다른 이야기가 약간 오마주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으로부터 한 6, 7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당시에 30대 중후반에 똘비라고 하는 남성이 있었는데 이 똘비의 직업이 요즘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신차 영업사원이었습니다. 매장에서 그래도 손에 꼽히는 실적을 매달 내는 꽤나 잘 파는 영업사원이었어요. 꽤나가 아니고 잘 파는 영업사원이었습니다. 실적이 좋았어요. 이렇게 잘 파는 영업사원들은 보통 루틴도 있고요. 핸드폰도 쉬지를 않아요. 고객들 전화도 많이 오고 그다음에 관리해야 될 것도 많고 이렇게 연락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하루는 낮에 전화가 오더랍니다. 그런데 모르는 번호였대요. 그래가지고 네, 돌비자동차 누구입니다. 받은 거예요, 전화를. 그러니까는 예, 안녕하세요. 그 자동차 영업사원이시죠? 그래서 예, 맞습니다. 어떻게 전화하셨나요? 이렇게 여쭤본 거예요, 정중하게. 그랬더니 예전에 저희 가족이 선생님한테 차를 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차를 한 대 바꾸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저한테 연락처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받아놨나 봐요. 그래서 문의 좀 드리려고요. 야, 이게 얼마나 설레는 멘트입니까 진짜. 그래가지고 뭐든 물어보셔라. 그러니까는 그 중대형 세단을 보고 있고 금액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고 쭉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전화상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나눴대요. 이런 옵션 저런 옵션 얘기를 하면서. 그랬더니 알겠다. 그러면 한번 만나 뵙고 견적을 한번 받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예, 언제 시간이 괜찮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날 바로 오신다고 그러더래요.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오후 한 5시 정도 그때 매장에서 만났대요, 고객을. 매장에서는 대기를 타고 있고 고객 얼굴은 모르는 상황이니까 지금 들어오면 뽀로로 달려가가지고 인사를 해야겠다 하고 딱 서 있는데 앞에 차가 한 대 쓰더니 남성분이 내리시더래요. 얼추 외형으로 봤을 때는 나이대가 50대 중후반 정도? 그쯤 되지 않을까 싶으신 분이 내리시더랍니다. 복장은 세미 정장으로 굉장히 단정하셨고 딱 어깨도 떡 벌어지셔가지고 뭔가 우리 그 젠틀맨이라고 그러죠. 신사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드는 그러한 남성분이셨대요. 그분이 매장 안으로 딱 들어오시는데 느낌상 이거 나랑 통화한 고객이다 싶어가지고 달려가서 쌤 안녕하세요. 혹시 저한테 그 전화 주신 고객님이십니까? 하면서 자기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 접니다 하면서 이렇게 악수를 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악수를 하고 그 자리에서 전시되어 있는 차량을 보여드리고 시승도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권유를 했대요. 시승차가 마침 매장에 있어서. 그래서 시승도 딱 나갔는데 이게 시승을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이게 본능적으로 나중에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시승을 하러 나갔다. 그런데 막 밟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차를. 거의 10중 8구 그런 분들은 차를 안 삽니다. 진짜로 내가 이 차를 사야겠다 진지하게 이렇게 생각을 갖고 오신 분들은 잠깐 이렇게 밟아볼 수는 있어도 자기 일상 패턴에 맞게 계속 운전을 해보십니다. 이렇게. 근데 그분도 딱 보니까는 아예 밟지도 않으시고 일상생활 운전하듯이 이렇게 운전을 쭉 해보시더래요. 그러면서 이번 모델 차 진짜 좋다. 조용하고 부드럽고 뭐라 얘기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차 진짜 좋고 이번 달 프로모션도 있고 하니까 차를 지금 구매하시면은 후회가 없으실 거다. 옆에서 이렇게 멘트를 날린 거예요. 자꾸 이렇게 멘트를 날리니까 그분이 되게 흡족해 하시면서 그럼 가서 한번 그 계약서를 쓰자. 그래가지고 매장 복귀해서 계약서를 쭉 쓴 거예요. 계약서를 쭉 작성을 하고 인사하고
그분하고 이야기를 끝맺음하려고 하는데 사실 똘비가 지금까지 안 한 얘기가 딱 하나가 있어요. 먼저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 하나. 그게 무엇이냐? 서비스. 이 서비스를 아예 이야기를 안 하시는 고객님들도 계세요. 그럴 때는 굳이 먼저 내가 설레발칠 이유는 없거든요, 이게. 근다고 안 해드린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계약서를 다 쓰고 나서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 서비스 관련해가지고 이야기 좀 나누고자 한다. 내가 근데 먼저 서비스 얘기를 안 꺼낸 거는 계약서 쓰기 전부터 그런 얘기 하기 싫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되게 특이한 고객이시죠. 보통은 반대니까. 그래서 예 선생님 제가 뭐든 제 능력이 닿는 한 잘 모시겠습니다. 막 얘기를 하니까는 썬팅은 해주냐. 그래서 썬팅 해드려야죠. 썬팅 선생님 그 원하시는 취향에 맞춰서 제가 좋은 썬팅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썬팅이랑 뭐 이것저것 몇 가지 말씀을 쭉 드렸대요. 충분히 섭섭하지 않게 똘비가 잘 챙겨드렸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마지막에 한마디를 더 붙이는데 저기 그러면 내가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내가 작게 공방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공방이면은 뭘 만들고 막 도자기 만들고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그러셨어요 선생님. 그러니까는 근데 그 사람들이 좀 많고 이렇게 참관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좀 나도 좋은데 한 달 정도만 한번 그 참관을 해보시는 게 어떻냐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학원 한 달 끊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그런 거는 그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얘기를 하니까는 우리 한 달 배우는데 5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5만 원이면은 사실 부담 가는 금액은 아니니까 그래서 예 선생님 알겠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배울 수도 있고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저도 차를 팔면서 생각보다 많이 경험해봤어요. 이렇게 계약을 하면서 보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보험 가입을 해줘야 계약을 하겠다. 아니면은 뭐 다른 그 뭐 가전제품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 뭐 해줘야 나는 차를 사겠다.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서로 기브앤테이크를 하자 이거죠. 근데 이분도 공방을 한 달을 등록을 해달라 이건데 뭐 딱히 색다를 건 아니었어요 이게. 그래서 흔쾌히 5만 원이니까 오케이 콜사인을 하고 고객님이 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죠. 차가 생각보다 빨리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다음 달쯤 해가지고 차가 나올 시기가 되면은 일주일 전쯤 해가지고 저희 전산에 떠요. 그리고 본사에서 돈 받으라고 그게 떠요. 그러면은 보통 하루 이틀 시간 주거든요. 그럼 그 안에 차량 대금 다 받아서 집행을 완료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다시 순번을 제일 뒤부터 다시 타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 평상시에 체크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슬슬 배정이라고 그래요. 배정이 붙겠구나 싶어가지고 고객님한테 미리 전화를 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객님 안녕하세요. 저 그 영업사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거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러길래 차량이 곧 준비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차량 대금 집행을 이제 해야 될 건데 우리 그때 이야기 나눌 때 전액 현금으로 구매하신다고 변동사항이 혹시 있으신가 해서요. 그러니까는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딱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현금으로 차량 구매를 하는 경우에 영업사원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줄죠. 편해지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카드를 이용하는 방법이랑 몇 가지를 알려드리고 전화통화를 마치고 한 이틀 있다가 실제로 배정이 붙었고 바로 준비해놓은 대로 일사천리로 차량 출고 진행을 싹 마친 거예요. 그러면은 출고 진행을 이렇게 딱 마치면은 이틀에서 3일 정도 평균적으로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차량이 탁송지로 와요. 보통은 썬팅샵으로 오겠죠. 그래서 차량이 도착을 하고 검수를 다 했어요. 그리고 고객한테 전화를 했죠. 선생님 차량 이상 없고 괜찮은데 원하신다면 선생님께서 직접 검수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차량 진행해 주시고 차를 제가 그럼 언제 받게 되는 거죠?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뭐 보험 가입 해주시고 제가 등록하고 내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미안한데 내일은 좀 글고 한 3일 정도 있다가 그러니까 3일 후를 목요일이라고 해볼게요. 목요일날 차 좀 갖다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목요일날 드릴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아니 내가 물어보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목요일날 혹시 일정이 많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닙니다. 일정 그렇게 뭐 크게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일정이 몇 시쯤 끝나세요? 한 오후 3시 정도의 일정을 끝내고 오실 수 있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준비하겠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신가요? 그랬더니 아니요 딴 게 아니고 그날 와가지고 뭐 이렇게 도자기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제가 조금 교육을 시켜드리고 가르쳐드릴 게 좀 있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비우고 오셔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무슨 말인지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그날 다 정리하고 3시까지 도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주소지로 갈까요? 얘기를 하니까는 아니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방으로 오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공방이 어딥니까? 그러니까 주소지를 보내주셨대요. 문자로. 그래서 차 번호판 달고 썬팅 다 완료하고 싹 해가지고 고객님 차를 운전해서 간 거예요. 그 공방이란 곳으로. 갈 때 내비를 찍어 보니까 자동차로 한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대요. 여기가 엄청 꼴짜기로 막 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가 지방도시인데 시 외곽으로 나가면은 시골이잖아요. 어차피 외곽 나가면 바로 시골이에요. 시골 쪽에 가면은 마을이 있고 마을에서 조금 동떨어진 곳에 있는 주소지였대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그렇게 먼 곳은 아니에요, 여기가. 그래서 고객님한테 차를 인도를 해드리고 그럼 나는 어떻게 돌아오지? 이럴 때 써먹는 또 기술이 있습니다. 저희 영업사원들이. 편법은 편법입니다만은 이럴 때를 대비해서 1년에 사실 몇 번 안 쓰거든요. 그 보험사 긴급 출동을 좀 씁니다. 이럴 때. 그래서 보험사 긴급 출동을 불러서 내 차를 어디다 갖다 놔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키로수 내에서는 공짜로. 그래서 똘비가 보험사에다가 전화해가지고 긴급 출동 요청을 해서 그러니까 긴급 견인이죠. 본인 차를 견인을 해서 어디 위치에다 내려다 달라 하고 차 안에다 키 놔두고 고객님 차 운전해서 목적지에 도착을 한 거예요. 딱 도착을 해서 보니까 일단은 포장길이 끝났어요. 근데 그 앞으로는 비포장인데 차가 들어갈 수는 없는 비포장이었대요. 그래서 거기다 차를 딱 세우고 고객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고객님, 저 그 말씀 주신 곳에 도착했고 전화상으로 말씀 주신 대로 더 이상 차가 들어갈 수는 없네요. 그러니까 예, 그냥 거기다가 차 세워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어디로 이동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끊더래요. 그래서 차에서 기다렸대요. 이때가 한겨울이었는데 저 멀리서 고객님이 터벅터벅 비포장 산길을 따라서 내려오시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오시는구나 하고 차에서 탁 내려가지고 꾸벅 인사를 한 거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차량 너무 이쁘게 잘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님이 오셔가지고 차량을 이렇게 쓱 보시더래요. 그러면서 오는 길에 이상은 없었죠? 그러길래 예, 전혀 이상 없었고요. 이상 있어도 다 AS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새 차 사는 거지 않습니까? 하면서 너스레를 막 떤 거예요. 그러니까는 흡족하게 딱 하면서 인수증에다 사인 다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사인 다 맞고 고객님 요청대로 공방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고객님이 싹 보더니 그때 상담받을 때도 내가 잠깐 봤는데 똘비씨 차 잘 팔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영업사원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전화기가 쉬질 않더만. 진짜 문자, 카톡 안 질려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힘들죠. 힘든데 이게 제 직업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화기가 조용하면 돈을 못 법니다. 제가 얘기를 하니까. 디지털 디톡스라고 알아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요? 그러니까는 요즘 현대인들 특히 똘비씨 같은 사람들은 이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 이런 거에 사람이 정신이 빠져가지고 독약이단 말이야. 몸이 병 들어가고 있어. 이런 몸에 쌓인 독소를 빼줘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도 핸드폰이 지긋지긋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공방은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 가르쳐주기도 하지만 디지털 디톡스에 우리는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그러한 곳이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는 5시 이전에는 끝날 거니까요. 차에다가 핸드폰을 두세요. 그러더래요. 그 똘비가 저 전화는 좀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이거 봐요. 2시간도 사람이 전화기 없이 못 살면 이거는 중독이다니까요. 이미 병 들어있는 거라고. 나한테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리고 뭐라고 물어봤어요. 오늘 3시 이후에 일정이 있냐고 없냐고 내가 물어봤잖아요. 일정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핸드폰을 못 내려놓는다? 스스로가 병 들어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제가 언제 또 전화가 올지 모르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만약에 2시간 동안 전화가 왔고 내가 못 받아서 차를 못 팔았다. 그럼 내가 변상해줄게요. 내가 그쯤은 해줄게. 근데 똘비씨 잘 들어. 2시간만 딱 들어가서 내 프로그램대로 쫙 해보면은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핸드폰을 멀리 던져놓고 내가 힐링을 해야 되는구나를 분명히 느끼게 될 거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똘비는 속으로 짜증이 났죠. 솔직히 디지털 디톡스든 먼톡스든 고객하고 이렇게 계속 있는 시간이 편할 리는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똥 밟았다 싶어가지고 2시간 정도면 되니까 오케이 해놓고 핸드폰을 끄고 고객님 차에다가 넣은 거예요. 핸드폰을 왜 껐냐? 이것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고객이 전화를 했을 때 신호가 가는데 안 받으면 짜증을 내요. 그런데 전화기가 꺼져 있으면 짜증을 들래요. 이거는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전화기를 끄고 차에다가 딱 넣고 고객님 따라서 올라간 거예요. 산길을 한참 돌았대요.
이렇게 오솔길처럼 나 있었답니다. 한참 딱 가서 내려왔더니 작은 움막 같은 게 하나가 있고 그 옆에 1톤 트럭이 하나 놔져 있고 1톤 트럭 뒤편으로는 또 다른 길로 빠지는 비포장인데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하나 나 있더래요. 선생님 여기 차 들어올 수 있네요. 그러니까는 그 승용차로는 어린도 없고 여기는 공방은 아니고 여기서 조금 더 이동할 거예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엄청 깊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뭐 도인도 아니고 1톤 트럭 타세요. 그러더래요. 1톤 트럭을 탔대요. 1톤 트럭도 막 차체 좀 높은 거 있어요. 사륜짜리. 그런 트럭이었다는데 그거를 타고 한 15분 정도 또 이동을 했답니다. 주차를 한 곳에서 생각보다 꽤나 멀리 갔대요. 꽤나 멀리 가가지고 차를 딱 세우니까 여기는 움막이긴 한데 그래도 생각보다 조금 신경을 써서 지어놓은 움막이었대요. 말 그대로 움막이었대요. 그래서 들어갔답니다. 따라서 들어가니까 제법 잘 꾸며놨더래요. 바닥에 황토로 바닥도 싹 발라놓고 바깥에 아궁이에다가 불 떼면은 엉덩이 따뜻해지게 온돌도 그렇게 되게끔 다 해놓고 분위기는 진짜 조용하다. 뭔가 진짜 산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대요. 그래서 이미 들어오면서 시간은 한참 지났고 오케이 적당히 빨리 비유 맞춰주고 나가서 핸드폰부터 확인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고객이 마치 다 읽었다는 듯이 핸드폰 생각하고 있었죠. 글더래요. 그래서 이게 직업 특성상 좀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는 사람들 100이면 100 처음에는 똘비씨하고 똑같아. 핸드폰 두고 오면 안절부절하거든. 지금부터 딱 시간이 지나면은 아주 편안하게 있게 될 거야. 그런 거 일단은 마음을 좀 내려놔. 자, 차 한잔해. 그러면서 그 녹타 같은 거 한 날 타주시더래요. 딱 이렇게 멋진 잔에다 해가지고 그거를 주시는 대로 딱 받아 먹으면서 이야기를 좀 나눴대요. 그러면서 몇 살이냐? 그래가지고 30대 중후반입니다. 아이고 한참 좋을 나이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다가 궁금한 게 있는데 똘비씨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자동차를 팔 때요. 그러니까 똘비씨도 느낌이 올 거 아니냐고. 이 사람은 지금 차를 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끔 보이긴 합니다. 얘기를 하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그러면은 차를 팔 때 주의라든지 경고 이런 걸 좀 해주는 편이에요? 그러더래요. 똘비가 아니요. 고객님 선택에 제가 굳이 그렇게 껴들진 않습니다. 얘기를 했대요. 그니까 그거는 각자 고객들만의 선택이니까 맞아. 똘비 씨는 영업을 얼마나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더 어릴 적부터 해가지고 지금 거의 10년 됐습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생각보다 오래 하셨구나. 그러면 고객을 휘어잡는 이러한 노하우가 있어요? 묻더래요. 그래서 노하우랄 게 있습니까?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이제 이렇게 손님들 유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영업은 똘비 씨가 선배니까. 그러니까 딴 건 아니고 하면서 가볍게 말씀을 드렸대요. 이렇게 문자도 하고 전화도 하고 많이 돌아다니고 많이 만나고 한번 관심을 보인 고객은 내가 끝까지 마음을 사로잡아서 차를 팔고 굉장히 원리 원칙적인 말을 해줬대요. 그러니까는 고객이 쭉 듣다가 그러니까 한번 관심을 보인 고객은 끝까지 내가 놓치지 않고 차를 판다. 이거 멋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모든 영업하는 사람들이 기본입니다. 선생님 얘기를 하니까 딱 그 고객이 그니까 내가 이런 걸 몰라. 그냥 참 내가 이렇게 또 많이 배워요 하면서 차 다 마셨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다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요. 그러면서 바깥으로 나가시더래요. 그래서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엉덩이가 따뜻하다니 공기는 따뜻하고 밖은 추웠대요. 겨울이어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몸이 노곤노곤 이렇게 구름이 살짝 이제 오더래요. 조용하니.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꿈벅 졸았대요. 꿈벅 졸았는데 꿈을 꾼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예. 꿈속에서 이렇게 보니까는 본인이 이렇게 왔던 움막하고 비슷하게 생긴 그런 공간이었답니다. 여기가 공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자기 같은 것도 빚고 막 한단 말이에요. 바깥에 가마가 있었어요. 구워야 되니까. 가마 크기가 엄청 크진 않았는데 가마가 있었는데 그 가마 앞에 사람들이 곡을 한다고 그러죠. 곡. 아이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곡을 하고 있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뭐지? 여긴 무슨 일이지? 싶어서 옆을 이렇게 봤더니 곡을 하고 계신 분이 똘비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곡을 하고 계시더래요. 막 슬피 울면서.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왜 저러고 있나 싶어가지고
아유 여긴 분위기가 좀 근데 엄마 아빠 하고 부르는데 소리를 못 들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유 왜 저래요? 엄마 하는데 옆에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오시더래요. 예. 오시면서 왜 저리 가 이 녀석아 왜 이런 데 있지 말고 왜 하면서 막 그렇게 화를 내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할머니 저희 어머니 아버지세요. 그러니까는 저리 가 이놈 오지마 저리 가 하면 막 너무 무섭게 그래가지고 꿈에서 엄마 이렇게 부르면서 조금 더 멀찌감치 떨어지다가 꿈에서 팍 깼어요. 왜 깼냐면은 고객이 어깨를 툭 친 거예요. 보니까 본인이 앉아가지고 고개를 떨구고 잠깐 졸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 조용하고 이래서 잠깐 졸았습니다. 제가 오래 잤어요? 그러니까는 아니 한 1, 2분?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꿈은 상당히 길게 꾼 것 같은데 1, 2분밖에 안 지났구나. 그래가지고 예, 선생님 그러니까는 이리 나와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일어나서 나갔대요. 마당 쪽으로 나가니까 아까 들어오면서 봤던 그 가마가 이렇게 있는데 방금 졸면서 꿈을 꿨잖아요. 근데 그 꿈에서 본 그 형상이니까 느낌이 오묘하더래요. 오. 그래가지고 선생님 저건 뭐예요? 이렇게 손으로 가리킨 거예요. 가마를.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거 도자기 같은 게 이렇게 굽고 뭐 하는 그러한 가마예요 라고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가마구나. 그러니까는 이리 와보세요. 안 그래도 지금 가마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가마 앞에 이렇게 갔대요. 그러니까 가마가 입구가 아치형으로 뻥 뚫려 있고 그 안에 성인 남성 몸통 길이만한 통나무들이 쭉 세워져서 쌓여져 있더래요. 그러니까 마치 느낌이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 숯 공장에 가면 숯을 그런 식으로 만든대요. 가마에다가 나무를 꽉 채워놓고 불을 땡기고 입구를 봉한다는 거예요. 그 비슷하게 가마에 꽤나 나무가 꽉 차 있고 가운데 쪽은 비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근데 이렇게 나무가 많이 필요해요, 선생님? 그러니까는 나무가 많이 필요한 작업도 있고 아닌 작업도 있고 그때그때 다르죠? 그러면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더래요. 가마를요? 그러니까 가마가 우리가 TV에서 보는 막 이렇게 큰 가마가 아니에요. 생각보다 작아요. 이거 몸을 구겨놓으면서 들어가야겠는데요, 선생님?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옷은 갈아입었었거든요. 거기서 준 옷으로. 찜질방 옷 비슷한 거. 그러니까 이렇게 몸을 막 꼽을 쳐갖고 이렇게 들어갔대요. 겨우 이렇게 하니까는 누워보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선생님 바닥에 이거 끄름이랑 이거 그러니까는 옷은 또 있으니까 누워보세요. 자, 누워보면은 아주 여러 가지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누웠대요. 이게 지금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야 거기 왜 누워 그러는데 똘비 입장에서는 이 가마가 좀 작기도 하고 볼품도 없고 그래가지고 막 설마 하는 생각? 그냥 기분만 좀 나쁘다 이런 느낌이었대요. 그래서 가마에 이렇게 누웠답니다. 다리를 쭉 뻗고 누우니까 아치형으로 생긴 입구까지 길이가 조금 남더래요. 자기 머리 끝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일어나세요 그러더래요. 바로. 그래서 예 하고 머리를 이렇게 드니까는 나오세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엉거주춤 거의 기어가면서 나갔대요. 몸에 끄름도 다 묻고 해가지고 나가니까 옷을 새 거를 또 주시더래요. 그래서 선생님 잠깐 누웠는데 저기는 왜 그러니까는 가마라는 공간은 불을 피우는 공간이고 뭐 불은 화의 성질 뭐 뜨거운 성질 하면서 좀 어려운 얘기를 막 하더래요. 음양 오행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래서 뭔 말인지 모르겠고 뭐 그러냐 그러니까는 자 이번에 이쪽으로 오시라고 그러더니 옆에 가니까는 엄청 작은 움막이 또 하나 있는데 그 안을 들어갔대요. 그러니까는 진짜로 이렇게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물레라고 그런가요? 도자기 구울 때 돌리면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거처럼 생긴 것도 있고 옆에 다라이에 흙 같은 것도 좀 있고 한데 여기는 되게 온도가 차갑겠다. 저 옆에다 뭐 불 피워놓는 건가? 막 이렇게 혼자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딱 들어가더니 여기서 도자기를 우리가 만들게 되고 하면 설명을 해주는데 똘비가 그 생각이 들었대요. 아니 디지털 디톡스인가 먼톡스인가라며 이거는 도대체 뭘 하자는 건가? 나한테 운막 자랑하려고 부른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객님이 이렇게 보더니 이거 도자기 만드는 거는 지금 당장 할 건 아니고 어떻게 도자기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옆에 그 고무 다라이에 그 손 넣으면 손이 얼 것 같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날이 좀 풀리면 할게요. 그러니까는 그지? 날이 추워서 나도 이쪽으로 와봐요. 그러더래요. 또 따라서 옆으로 갔대요. 다시 운막집 방으로 들어왔답니다. 운막집 방으로 들어와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음양 오행에 대해서도 뭐라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재미도 없고 이해도 안 가고 공감도 안 가고 시간이 언제 끝나나 이 생각만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차를 한 잔 더 내오시더래요.
차하고 그 다음에 한과 같은 거 해가지고 오시더래요. 이렇게 차 주시더래요. 그래서 출출하잖아요. 그 시간이면. 그래가지고 차 마시면서 한과 이렇게 먹고 하는데 이제 한과가 좀 씁쓸하기도 했고 이게 뭐 약재를 넣었다고 하는데 그걸 이렇게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참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이 얼추 5시 넘었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시간이 꽤나 흘렀대요. 그렇게 한참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한참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는 이게 방이 뜨끈뜨끈하잖아요. 굉장히 졸리더래요. 선생님 참 피곤합니다. 확실히 온돌방이 좋습니다. 이렇게 오리지널 온돌방이 진짜 좋네요. 그러니까는 졸리셔요. 그래서 예, 진짜 노곤노곤하니 굉장히 졸립니다. 그러니까는 뭐 한숨 주무시고 가셔도 돼요. 나는 오늘 여기 계속 있을 거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선생님 아닙니다. 나가야죠. 혹시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나 혹시 시계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곧 모셔다 드릴 건데 우리 똘비 선생님 자 허리 쭉 펴고 다시 앉아보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앉았대요. 자 손을 이렇게 탁탁 튀기는 거 있죠. 손가락으로 탁탁 튀기면서 왜 이렇게 눈이 풀려요? 왜 이렇게 눈이 풀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자 나 바라보세요. 나 바라보세요 하는데 눈꺼풀이 천근만근이더래요. 진짜 죽겠다. 선생님 진짜 피곤하네요. 막 그러니까는 내가 아까 다시 하나만 물어볼게. 아니 아까 고객을 한번 잡으면 끝까지 안 놓은다며 그러잖아요. 똘비씨. 그래갖고 예. 그러면 그렇게 끝까지 안 놓은 고객의 상황이 차를 사면은 인생이 꼬이게 생겼어. 그래도 잡는다는 얘기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일단은 영업사원은 차를 팔아야 되는 거니까요. 각자 맡은 일이 있고 역할이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는 혹시 최아무개라고 알아? 그러더래요. 최아무개 솔직히 제가 고객이 많아서요. 이름은 최아무개 근래 고객 글쎄 머릿속에 딱히 안 남아있는데 누구시더라.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한 6년 전인가? 우리 팀장님한테 차 산 사람인데 그걸 몰라? 어린 사람 20대 그 초중반 20대 중반 몰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최아무개? 글쎄요. 핸드폰을 제가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때문에 그러셔요? 그러니까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들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기억 안 나? 얼굴도 나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젊은 나이에 그래도 조금 애도 낳고 해서 애지중지 키웠던 놈인데 이놈이 어찌나 말썽을 피워야 말이지. 그래서 무슨 말썽을요? 그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막 자동차 그놈의 차 거기서부터 인생 또 꼬이기 시작하고 이놈이 어디 가서 차를 사갖고 온 거야. 차를 사가지고 오니까 어떻겠어. 친구들한테 자랑하려고 오니까 그 자동차를 판 영업사원 놈의 새끼가 신용카드까지 발급을 해준 거야. 그래가지고 그 카드를 질레벌레 쓰면서부터 걔가 인생이 날아간 거 아니냐고. 카드값 메꾸려고 생활비 대출 알아보고 그거 막히니까 대부업 알아보고 나중에는 개인 대 개인 진짜 오리지널 사채 달러비까지 알아봤다니까. 그 어린 놈이 그렇게 인생이 쫑이 났다고. 최아무개가 누군지 기억 안 나? 그러더래요. 진짜 기억이 안 나더래요. 왜냐면 젊은 사람들한테도 한두 명 차를 팔았겠냐고요. 글쎄요. 제 핸드폰을 좀 봐야겠는데 그 젊은 친구가 그러니까는 어쩌다가 문제가 아니고. 똘비씨 당신이 아까 나한테 뭐라고 했어? 잘못될 것 같든 어쨌든 일단 차 팔면 땡이래며. 그게 중요한 거래며. 이렇게 말하면 기억이 날려나? 우리 아들이 너무 어려서 사실 할부도 잘 안 나오는 상황이더만 내가 알아보니까. 그런데 똘비씨가 다른 데선 다 안 된다고 한 거를 기가 막히게 풀어줬대. 그러더래요. 생각이 얼추 나더래요. 이게 뭐냐면 똘비가 생각보다 열심히 하고 잘 파는 영업사원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영업사원들한테는 혜택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한데 할부사에서 편의를 봐줄 때가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긴가민가한 고객들, 할부가 그래서 거절이 되는 고객들을 풀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영업사원에 한해서 부탁을 했을 때 똘비가 뭔가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신용카드 하나 만들더라도 상당히 많이 보지만 6, 7년 전에 또 6, 7년 전 얘기니까 지금부터 10년도 훨씬 넘은 얘기예요. 이게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똘비가 핸들링을 해가지고 해줬었나 봐요. 그때는 그 아들이 신용상태가 꽝은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이 차도 뽑고 신용카드를 이제 만들면서 질레벌레 생활이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모든 게. 그래서 똘비가 제가 기억이 날듯 말듯한데 그러면 그 아드님은 지금 어디 계셔요? 그러니까는 딱 그분이
우리 아들이 나중에 이 장소에다가 움막을 짓고 저기 옆에 아까 내가 보여준 그 물레가 있는 도자기 만드는 방 있지? 거기서 알았어. 우리 아들이 얼마나 그 사채꾼들한테 시달려서 돌아다녔으면은 핸드폰이고 나발이고 다 버리고 그 어린 놈이 이 산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오들오들 떨고 있다가 죽었더라고. 그 어린 놈이. 하는데 말은 이렇게 담담하게 하고 있는데 그 앞에 그 고객 눈이 시빨개지면서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더래요. 아이고 어쩌다 그런 일이. 그러니까 왜 내 아들을 그렇게 만들었어? 그 차 한 대 파는 게 그렇게 중요했어? 똘비씨 그랬으면 안 됐어. 그 어린애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똘비는 억울했대요. 아니 미성년자도 아니고요. 이제 갓 20살 된 애도 아니었고요. 내가 못할 짓 했나? 내가 하면 안 될 짓을 했나? 억울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버님 저 진짜로 제가 뭐 삼가 고인의 명복은 빕니다마는 이거는 그때 아드님이 뭐 미성년자도 아니셨고 성인이었고 모든 선택은 아드님이 직접 하신 건데 글쎄요 제가 그러면은 뭐 따라다니면서 교육을 다 시켜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노릇이고 하는데 이제 앞에 그 다과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딱 그 다과상에 차를 따라줬으니까 그 녹차가 담겨 있고 이렇게 물을 내리는 주전자가 있을 거고 그것도 이제 도자기로 만든 그 손잡이를 쫙 잡더니 똘비 머리를 탁 내리치더래요. 와장창 깨지죠. 엄청 아팠대요. 맞았는데. 아이쿠 하니까는 갑자기 그 어르신이 찢어진 입이라고 함부로 나발거리지 마. 이 어린 놈을 호르륵 하면서 막 욕을 하시더래요. 막 분노에 차가지고. 그래갖고 아유 진짜 막 하면서 일어났대요. 똘비도 화가 나죠. 딱 일어났는데 진짜 팽 돌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이 빙빙빙빙빙 도는 그건 아닌데 술을 조금 얼큰하게 먹었을 때처럼 이렇게 몸이 이렇게 비틀비틀하니 중심이 잘 안 잡히더래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왜 걸어봐 뛰어봐 네가 여기서 오늘 살아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놈아? 내 자식만 보냈을 줄 알고? 내 자식 그렇게 만든 놈들 하나하나 데려다가 다 죽이고 나도 죽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뭐? 제 역할이 있는 거고요. 한 번 잡은 고객은 안 놓치고요. 확 어디 너 같은 새끼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어 이 개. 그러면서 그분이 막 와갖고 똘비 가슴을 팍 밀친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바로 이렇게 뒤로 밀쳐지더라도 중심을 잡았을 건데 이게 좀 어질어질하니까 우당탕탕하고 넘어지더래요. 바닥으로 팍 넘어지니까는 아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분이 뚜벅뚜벅 하더니 뒤쪽으로 이렇게 가더니 뭐 함을 하나 열더래요. 부시럭 하더니 손으로 이렇게 한 줌처럼 이렇게 손바닥에다 뭘 이렇게 얹어가지고 이렇게 오더니 똘비 근처로 와가지고 가슴팍을 발로 팍 밟더래요. 사람이 가슴팍에 밟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헉 할 거 아니에요. 헉 하고 입이 열리니까 입에다가 그 손에 있는 걸 팍 넣더래요. 가루더래요. 탁탁탁탁탁 하고 막 뱉은 거예요. 엄청 썼고. 보나마나 이거는 약 같았대요. 약. 뭐 한의약이 아니고 양약 같았대요. 탁탁탁탁탁 뱉으니까 빨리 자. 잠이나 자 이 새끼야. 마지막 잠을 자야지. 그러더래요. 막 탁탁탁탁탁 뱉다가 그 어질어질한 게 누워있는데도 마치 배를 타고 있는 것처럼 몸이 흔들흔들한 느낌이 들 정도였대요. 그래가지고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일단은 어떻게든 일어서려고 하는데 어르신 그 고객이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면은 발로 가슴팍을 세게 팍팍 밟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몇 번 밟히니까 너무 아프기도 하고 힘도 엄청 세게는 못 주겠고 힘을 못 주는 건 아니었대요. 근데 상당히 어지럽고 정신이 조금씩 안드로메다로 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일단은 잠들면은 끝나는 것 같고 일어나야겠는데 하다가 고객 다리가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팔로 고객 다리를 딱 잡은 상태에서 옆으로 막 굴른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는 고객이 넘어지겠죠. 딱 고객이 넘어지길래 똘비가 옆에를 딱 봤더니 그 아까 다과를 했던 바닥에 깔았던 그 쟁반이 눈에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쟁반으로 고객 얼굴 쪽을 빵 내리치고 일어나가지고 방 밖으로 막 나간 거예요. 막 나가가지고 바깥으로 나왔는데 여기가 지금 내 차가 어딨냐 그러면 고객 차 놓은 곳 옆에 있거든요. 지금 본인 차가 아마 보험사에서 차 잘 갖다 놨을 거예요. 그 보험사 직원도 아는 사람이에요. 모임을 많이 해가지고 어찌됐건 그럼 내 차인 데까지 가야 되나 어떻게 가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1톤 트럭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1톤 트럭 아까 키를 그냥 끄기만 했지 안 뺀 거를 봤거든요. 똘비가. 그래서 1톤 트럭 쪽으로 막 뛰어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똘비가 어땠냐 분명히 똘비는 뛰고 있어요. 근데 몸은 흐느적거리면서 가고 있어요. 지금 뭔가 힘이 슬슬 안 들어가요. 본인 생각만치. 근데 뒤에서 바당 하면서 뭐 걷는 소리와 함께 뭐 옆에 있는 거 탁 치는 소리와 함께 그 고객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가 하면서 뒤에 따라오시더래요. 근데 고객이 파바바박 뛰어오는 것도 아니고 빠른 걸음으로 성큼성큼 오시는데 똘비가 야 이거 미치겠더래요. 그러니까 고객이 어차피 어디 못 간다고 그러면서 막 오시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일단 차를 탔대요. 차를 타고 시동을 딱 걸었더니 시동이 걸리더래요. 이게 그때 차가 수동기어였대요. 그래가지고 그 바로 기아를 딱 넣고 클러치를 떼고 악셀을 쫙 밟는데 고객이 문을 팍 열더래요. 팍 열면서 똘비를 딱 잡아서 옆으로 끌어내리는데 운전석 오른쪽 보면은 보조석 의자에 보조석과 안전벨트가 보조석에 채워져 있는 거예요. 사람 안 앉아 있는데도. 그 끈을 잡았대요. 똘비가. 그 끈을 딱 잡고 핸들 딱 왼손으로 잡고 악셀을 끝까지 이렇게 푹 밟으니까 쫙 바퀴가 미끄러지면서 차가 앞으로 막 나가고 고객이 야야야야 한번 딸려오다가 옆으로 떼굴떼굴 구르시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일단은 나왔다 싶어가지고 온 길을 이렇게 따라서 가는데 야 진짜 어지러워서 눈으로 정확하게 보고 운전한다기보다 그냥 내 눈에 들어오는 시각 정보에 의하면은 여기서 오른쪽으로 꺾이는 것 같으니까 천천히 핸들을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맞추고 이런 식으로 운전을 했대요. 뭔가 수학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최대한 그렇게 어찌어찌 운전을 하다 결국은 차가 또랑에 빠졌대요. 한쪽에. 일단 내렸답니다. 차에서. 내려가지고 본인 머릿속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지금 뭐 얼마 안 남았어요. 거리가. 그래가지고 막 간 거예요. 막 어떻게든 걸어서 막 가는데 다행이라면 다행인데 정신이 여기서 필름이 끊기듯이 아득해지는 건 아니고 몸에서 온갖 호르몬은 지금 뿜어져 나오고 있을 거 아니에요. 살려고 내 몸이. 이게 뭐 교묘하게 서로 버티는 것 같더래요. 이 이상 정신이 아득해지고 더 어지러워지고 그러진 않았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막 걸어가면서 뒤에 쳐다보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본인 차가 딱 보이더래요. 그래서 본인 차를 타려고 하는데 고객 차가 눈에 딱 들어오더래요. 고객 차에 똘비 핸드폰이 있어요. 그래서 내 핸드폰을 빼야겠는데 고객 차 문은 잠겨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결국은 고객 차 옆 유리를 깼대요. 돌 집어다가. 깨가지고 똘비가 본인 거 핸드폰을 딱 챙기고 본인 차 시동 걸고 다시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핸드폰 전원을 이렇게 켜고 막 운전을 이렇게 하는데 얼마 안 가가지고 또 옆에 그 벼랑박을 박았대요, 본인이. 빡 박으면서 핸드폰이 손에서 팍 놓친 거예요. 교통사고가 이렇게 나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핸드폰이 쥐고 있다가 안전벨트도 안 매고 있었거든요. 박으면서 충격이 오니까 핸드폰이 눌리면서 아작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더럽네 더러워 하면서 일단은 시동은 걸려 있으니까 다시 핸드폰을 그냥 한쪽에 던져버리고 바깥으로 일단 막 향한 거예요. 느낌이 너무 무서웠대요. 고객이 쫓아오고 있는 듯한 느낌이 막 계속 든 거예요. 근데 운전을 이거는 더 이상 했다가는 주변에 다니는 다른 차량을 내가 박아서 그 다른 사람을 해할 수도 있고 이건 큰일이 좀 나겠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몸이 이제는 느낌이 막 오더래요. 그래서 한쪽 최대한 구석진대로 차를 가지고 이동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조금 달리다가 마을 입구 쪽 옆에 농막이 하나 있었는데 그 농막 쪽으로 그냥 차를 밀어 넣었대요. 그냥 차를 딱 밀어 넣고 그 뒷좌석 있지 않습니까? 뒷좌석 발판 있는데 누웠대요, 본인이. 왜 그랬냐면 운전석에 누워있으면 혹시라도 고객이 쫓아왔다가 이렇게 봤을 때 내가 누워있는 거 알면은 뭔 해코지 할 것 같아가지고 운전석에 못 누워있고 그 뒷좌석 발판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누웠대요, 옆으로. 그리고 무릎 담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위로 이렇게 최대한 덮자마자 그냥 필름 끊겼대요. 잠이 든 거죠. 얼마나 잤을까? 극심한 추위에 깼대요. 극심한 추위에. 눈을 떴대요. 눈을 떴더니 밖은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이었대요. 시간이 엄청 지난 것 같진 않고 내가 그래도 4-5시간 이상은 자고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오케이, 가보자 다시 해가지고 시동을 걸었더니 다행히 또 시동 걸리고 스타가 나오니까 좀 살겠더래요. 근데 약기운이 뭐 남아있었는지 졸음이 밀려오는 게 진짜 말도 못하겠더래요. 그래가지고 어찌어찌 운전을 해가지고 집에 온 거예요. 딱 집에 왔고 똘비가 쓰러지듯이 잠에 들었어요. 푹 자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자마자 한 행동이 뭐였냐면은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하고 당연히 거기를 갔죠. 그랬더니 고객님이 거기 그대로 계시더랍니다. 그대로 계시더래요, 고객이. 그래가지고 양쪽의 이야기가 다르죠, 현재. 똘비는 저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했다. 이거는 뭐 아무튼 그런 류의 범죄다 얘기를 했고 그 고객님은 거꾸로 아니 저 영업사원이란 사람이 미쳐가지고는 나한테 이렇게 몹쓸 짓을 했다. 그러니까 똘비가 저 사람이 이상한 약을 날 먹였다. 이거 내 피 뽑아서 국가수에 보내라. 그러면서 양쪽 이야기가 갈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경관분들도 중재를 하면서 조사를 하셨죠.
조사를 했는데 이제 결과물은 그거였어요. 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오죠. 그래가지고 어찌됐건 그렇게 그 일이 끝났어요. 그 일이 끝나고 완전히 증거불충분이다, 더 이상 뭐 사건 진행은 불가능하다라는 결과물을 받고 일주일이 채 안 지났을 때 예. 똘비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아침에 출근하려고 현관문을 딱 여니까는 땡그랑 땡땡땡땡땡땡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뭐야 하고 이렇게 바깥을 보니까 도자기를 빚어서 만든 찻잔 하나가 이렇게 문에다 딱 대놓은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문을 열면은 밀리면서 떼굴떼굴 구르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는 도자기 찻잔 보는데 막 진짜 소름이 확 돋더래요, 똘비가. 우리 집을 어떻게 한 건가? 이 씨에 바로 신고해야겠다. 그런데 앞집 현관문에도 그게 있더래요. 계단을 타고 막 내려갔대요. 그랬더니 모든 집 현관문 앞에다 그걸 다 놨더래요. 똘비가 생각했죠. 이 미친 새 똑똑하네. 이거 내가 신고해봤자 뭐라고 그럴 거예요. 우리 공방 홍보하려고 다 놓은 건데 그게 잘못된 거냐 이렇게 얘기할 건데 이 미친놈 이거 지금 이사를 가야 되나? 되게 찜찜한 마음을 가지고 출근을 했어요. 출근을 해서 딱 아침에 조회 마치고 9시 반쯤 딱 됐는데 딱 매장 문이 열리더니 그 고객이 걸어서 들어오시더래요. 똘팀장 만나러 왔습니다 외치면서. 똘비가 그걸 보는데 와 진짜로 화가 머리 끝까지 나더래요. 야, 예. 그래가지고 당신 뭐야 하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왜 또 여기로 와? 당신 아침에 우리 집 앞에 왔었지. 뭐한 짓이야? 막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 차를 산 고객한테 나는 그냥 걱정돼서 와봤어 이 사람아. 오해가 있으면 풀려고. 이 사람 아는데 주변에 다른 영업 동료들은 똘비한테서만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한켠에서는 똘비가 너무했다, 똘비가 신경쇠약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영업사원도 있었고, 똘비가 한쪽에 가서 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뒤편에 담배 피는 데를 데리고 갔어요, 고객을. 사장님 나한테 이거 왜 그러는 건데 얘기를 하니까는 그 사장님이 이렇게 보더니 작게 이제 얘기를 하더래요. 저기 이봐, 내가 그때 얘기를 했잖아. 우리 아들이 왜 죽었나. 그 책임은 자네도 지야지. 다행히 뭐 지금 내가 보니까는 아까 핸드폰도 보니까 녹음기는 안 킨 것 같은데 방심하지 마. 안 끝났으니까 끝까지 따라가. 나는 끝까지 따라가. 결혼해야지 자네. 결혼하고 자네도 애 좀 낳아봐. 피눈물이 뭔지 알려줄 테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자네가 잘못되는 거는 별 재미가 없을 것 같아. 결혼하고 애도 낳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길 바래. 그래야 내 기분을 자네도 알 거 아닌가. 그지? 어디든지 가시게. 대한민국 어디에 가서 살아도 상관없고 지구상 이민을 가도 상관없으니까. 다만 항상 내가 옆에 있네. 그 잊지 마. 안 보인다고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 매일 밤 나랑 대화 나누어. 죽었어도 없는 게 아니라니까 이 사람아. 뭔 말인지 알겠지? 나 만나고 싶거들랑 그 움막으로 찾아오시고 가네 하고 가시더래요. 너무 느낌이 진짜 더럽다 못해 다리가 달달달달달 떨리더래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고객은 안 와서 조금 그 기억이 희미해져는 가되 마지막에 던진 그 멘트는 절대 잊혀지진 않더래요. 와. 결혼하고 애 낳고 뭐 이 얘기는 절대 안 잊혀지더래요. 그러면서 조금 시간이 흘렀다가 어머니하고 그때 있었던 얘기를 좀 이렇게 상세하게 나누게 됐대요, 엄마랑. 그러니까 엄마가 꿈 얘기를 듣고 나서 말씀을 해주시더래요. 그 꿈이 뭐였냐. 아까 뭐 엄마하고 아빠가 가마 앞에서 곡소리를 내고 있고 할머니가 워이 가라고 한 그 꿈 있지 않습니까? 똘비도 몰랐대요. 할머니가 무당이셨대요. 할머니가 무당이셔가지고 이 신이 타고 내려왔어야 됐대요. 근데 아버지가 신기가 있어가지고 아버지 누룽굿을 엄청 크게 했었대요. 그래서 아버지 누룽굿으로 누르고 똘비까지는 괜찮아도 똘비 후대에 가서는 무당이 나올 뭐 그런 거였다고 하는데 그때 네 꿈에 나오신 분이 네 할머니 같다고. 그런데 만약에 네가 그날 뭔가 그렇게 쎄한 느낌을 가지고 그래도 정신 안 차렸으면 생각해보니까 너 가마에 왜 누우라고 했겠냐고. 약 먹어서 정신 못 차리는 놈 그 가마에다 눕혀놓고 앞에 벽돌로 싹 봉한 다음에 불 땡기면은 야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지겠다고. 너 진짜 할머니가 너 살린 것 같다고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생각을 이렇게 해보니까 그네. 정말 희한할 정도로 그 자리를 벗어날 때까지 본인이 정신을 안 잃었어요. 근데 그 자리를 벗어나자마자 거의 정신을 잃다시피 해가지고 차 뒤에서 잠든 거였거든요. 엄마 그럼 할머니가 날 도와준 건가? 그러니까는 할머니가 널 도와줬을지 아니면은 너나 또는 네 후대에서 신을 받아야 되기에 신이 도와줬을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도움을 받은 건 맞는 것 같다. 아버지한테 한번 얘기해가지고 아버지 아시는 분 통해가지고 너 뭐 굿까지는 아니고 뭐 상담을 받아봐라 어머니가 얘기를 하시더래요. 근데 똘비가 그런 걸 좀 싫어했어요.
희한하게 어려서부터 무속 쪽을 되게 싫어했거든요, 똘비가. 그래서 나 그런 건 안 한다고.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났고 지금 그 운막 있지 않습니까? 그 운막은 현재 아무도 안 산대요. 운막도 철거돼가지고 거기는 아무것도 없고, 그럼에도 똘비는 지금도 그 마지막 한마디는 귀에서 떠나질 않는답니다. 그래서 결혼을 안 했대요. 그래서?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는다는 게 너무 지금도 두렵기 때문에 본인은 결혼 안 하고 아기도 안 낳는 걸로 그렇게 인생 결정을 내렸대요. 그래서 지금도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내가 결혼을 못하는 이유네. 그러니까요, 참 그 와. 말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은 똘비 인생을 바꿔버린 거죠. 이게 송두리째. 그러니까 무서워서 네. 결혼도 못하는 거네. 근데 이게 이제 단순 협박용일 수도 있지만 이 똘비 이분은 그 고객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그 눈빛이나 이쪽에서 느껴진 게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랬겠죠. 이게 예, 그냥 예. 헛소리가 아니구나. 이 사람 진심이다. 이걸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이야기는 막 되게 무섭고 그런 건 아니어도 자동차 영업하시는 분이 겪었던 좀 특이한 일이 있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아니 이거 너무 쫓겨가지고 저도 힘드네요.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 이 비슷한 뭐 자연인이 어떻게 보면은 비슷할 수도 있긴 한데 이거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영업사원으로서 저도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고객이 뭐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차 한 대 파는 게 중요한 순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내 모습이 과연 정당한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어디까지 내가 양심적이어야 되는 것일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할 수 있었어요. 영업하는 그럴 입장에서는. 수도 있죠. 예, 뭐 이쪽 생각하면 또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저쪽 생각하면 또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아이고, 참, 뭐 선택하기 어려운 선택의 연속이죠. 우리 인생 자체가. 예. 이렇게 어렵고 선택을 못 하겠을 때는 자그만하게 1,000원이라도 태워서 이렇게 돌비님께 후원하면서 질문을 하면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그러한 서비스를 좀 누려봐야죠, 저도. 예. 알겠습니다. 오늘 동네꼬마님 너무나도 이야기 여전히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자주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동네꼬마님의 이야기는 여러분들 뭐 많이들 들으시고 이제 팬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아직도 안 들어보신 분들이 계세요. 정말 놀라우신 분들인데 돌비 동네꼬마 검색하시고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알아서 들어지게 될 거예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